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요즘 박근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활약이 대단하죠. 얼마 전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고인 이재용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하여 구인장을 집행하러 나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물론 특검 보고가 같다고 하지만 박근혜 특검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특별검사 1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과 관련해서 하는 모든 법률 행위는 특별검사 박영수 자신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또 조윤선 전 장관이 국회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하는 것이 2017년 7월 30일 노컷뉴스의 보도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수 특검은 2017년 봄에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해체되었죠. 그런데 왜 지금도 박영수 특검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검사의 법적 지위와 그 존속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번 박영수 특검은 허위 공문서에 의해서 임명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박근혜 특검법으로 우리가 줄여 부르고 있는 이 법률은 2016년 11월 22일에 공포된 법률제 142765를 가리킵니다. 우선 이 법률의 완전한 명칭을 가지고 그 법률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법률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대단히 긴 이름이죠. 그렇지만 이 법률명에서 핵심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냄으로써 이 법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무엇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률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문장으로 본다면 앞부분에 어떠한 사건의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은 누군가를 임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특별검사는 무엇을 하는가? 바로 이 앞에 있는 길게 되어 있는 그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특검법으로 알려져 있는 이 법률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법률의 목적인 특별검사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특검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박근혜 특검법 제3조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박근혜 특검법 제3조 가운데 제1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요청하라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그것이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이죠.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해 주십시오 하고 서면으로 요청을 하라. 그것이 바로 이 법률 제3조 제1항입니다. 이것이 이 법률의 목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인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2항을 보게 되면 방향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3조 제2항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선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서 스스로 임명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시켜야 한다. 이것이 제2항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해야 한다. 의뢰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할 것인가? 그 누구에게 한다는 것까지 제3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다른 방송에서 바로 이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위헌 문제는 다루지 않고 일단은 이 법조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겠습니다.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이렇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차이가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저 정당일 뿐입니다. 원내교섭단체 중 이 두 개의 정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을 가리킨다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내교섭단체가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사유로 분할이 돼서 더 많은 숫자가 다른 당으로 가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0석이 되지 않고 그래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러면 이 법조문은 사문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인 정당, 그 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그러한 추천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와 같이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사항에 빠짐없이, 그리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순서를 정해놨으면 그 순서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그렇게 따라야만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법률은 중간에 어떻게 되었든 결과만 맞으면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제3항을 보겠습니다. 제3항도 한번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죠.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전에 조문을 보여드렸는데 그 조문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잠시 멈춰놓고 그 조문을 좀 옮겨 적는다든지 해서 같이 살펴보면 함께 이 법조문을 분석하는 그러한 묘미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제3항 앞부분이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알겠죠.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이렇게 풀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은 이라고 하는 것이 제1조건입니다. 이 원내 교섭단체인 이 두 정당이 아닌 그 누구도 제3항에서 규정해 놓은 그러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죠. 이 두 개의 정당이 제1조건의 정당들이 제2항에 따르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이렇습니다. 제2항은 대통령이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의뢰하는가를 규정했죠. 바로 그 제2항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희화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유로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서 제2조건인 제2항에 따른 이러이러한 대통령의 의뢰서를 못 받았을 때, 받지 못했을 때에는 앞으로 제3항의 나머지 행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멈춰야 하는 것이죠. 법률은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매 그 단락이나 구절마다 정확하게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약속을 깨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규정된 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대통령의 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된 것이죠.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통령의 그 추천 의뢰서를 받은 다음에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리고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다.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이것이 특별검사의 조건입니다. 물론 또 다른 조건들을 이제 다른 법조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최소한 그 기본 요건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한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자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하면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문구 하나까지 다 따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제1조건과 제2조건이 있었죠. 대통령으로부터 추천 의뢰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천 의뢰서는 이 정당에게 주지 않죠. 국회 원내교섭단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이름을 붙인 단체하고는 혼동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추천 의뢰서를 받은 두 개의 정당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첫째, 합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특별검사 후보로 할 것인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그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3항 뒷부분에 몇 명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도 아니고 2명이 아닐 수도 있다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혹은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제 제3항에서 제1조건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2조건 대통령으로부터 추천 의뢰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합의할 수 있죠. 어떠한 사람으로 골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보자를 2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추천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추천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박근혜 특검법 제3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몇 가지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대통령에게서 추천 의뢰서를 받지 못한 새누리당은 못 받았겠죠. 법 규정에 분명히 그 이름이 없으니까. 그 새누리당은 이 합의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명의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거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추천 의뢰서를 받지 못한 정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은 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합의하는 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를 2명 결정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함께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 수 없는 새누리당이나 정의당이 함께 이러한 일들을 하고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한다면 그 추천은 박근혜 특검법 제3조 제3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천을 하여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추천을 했다고 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했다 하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3당이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박영수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야 3당이 합의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6년 11월 29일 오후 5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특검 결정을 위해 회동하였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이러한 내용으로 기동민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발표를 한 것으로 이것은 그 뉴스원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언론 매체에서 이날 이 야 3당이 만나서 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합의하고 결정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다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지의 사실이 되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추천 의뢰서를 받지 못한 정의당은 이러한 합의나 결정이나 추천에 참가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정의당은 그렇지 않아도 원내 교섭단체도 아니고 또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아니죠. 엄연히 다른 정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추천 의뢰서를 받지 못한 정의당이 다른 두 정당, 추천 의뢰서를 받은 정당과 합의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박근혜 특검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추천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죠. 즉 추천을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법적인 효과가 없는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도 그 임명 또한 법적인 효력이 없게 되죠. 여기까지가 야 3당이 법에 위반해서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해서 합의하고 2명을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행위까지 과연 야 3당이 했는가? 그 부분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연합뉴스 2016년 11월 29일의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이 부분은 법률안이 아니고 법률이 되어야 옳겠죠. 이 법률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 명의의 공문을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로 발송했다. 그리고 이때 이 공문은 언론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진을 그대로 공개를 했는데 과연 거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발표를 했듯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이렇게 3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결론까지 냈다고 한 이 그 법제 3조 3항의 그 행위를, 그것을 위반한 행위를 대통령에게 속여서 추천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법의 엄연히 위반되는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한 다음에 추천서를 보낼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야 2당이 추천하는 것이다 하고 공문서를 작성을 해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겁니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그와 같은 행위는 범죄 행위죠. 그런데 그 공문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허위 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한 그 추천은 무효가 되겠죠. 게다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행사한 범죄 행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법하고 그 다음에 형사상 범죄를 저지른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했다고 한다면 그 행위 역시 무효로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죠. 박근혜 특검법 제3조는 바로 이 특검법의 목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특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거쳐서 임명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1항은 국회의장이 그 규정대로 행위를 해야 하고 제2항과 제4항은 대통령이 법조문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러한 그 책무를 맡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1항과 제2항이 적절하게 이행이 되었지만 제3항에 이르러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제3항을 위반했습니다. 게다가 범죄 행위까지 이제 곧 하게 됐죠. 그래서 제3항 이후의 과정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11월 29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은 무효로 되었습니다. 추천이 없던 것으로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 11월 30일 대통령이 이들이 허위 공문서로 추천을, 그리고 법 절차를 위반해서 한 추천, 그 추천서 속에 있는 2명의 이름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라고 법 제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둘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전 단계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또한 없던 것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법적으로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사실행위로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었고 그가 특별검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애초에 이 특별검사는 성립이 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기관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어떤 행위도 무효로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은 단지 뒤처리의 문제로 남을 뿐입니다. 법의 세계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실제로 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살려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러한 고려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는 2016년 박근혜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아닌 박영수 특별검사가 한 수사행위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검사가 아닌 박영수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행위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이전 단계의 일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에 들어온 이후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검사의 임명이라고 하는 이 법원에 들어오기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헌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이 이 내용을 모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무효인 법적인 효과가 없는 특별검사가 법률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한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사자들은 헌법이 알아서 그들을 구제해 줄 것을 기다리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관계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다투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들이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할 것이고, 국가는 이미 사실로서 그들에게 발생한 모든 자유의 제한이라든지 명예의 실추라든지 혹은 올바른 사법 절차를 통해서 재판하지 않고 잘못된 절차로 사법 절차에 이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든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위반해서 특히 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입법부의 구성원이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 이 박근혜 특검법이라는 것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누가 추천하느냐 하는 문제로 아주 거의 그 1박 2일의 이 법률안에 대한 논쟁 중에 대부분을 그걸 가지고 다퉜습니다. 반드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해야 하겠다. 그렇게 다투었죠. 다른 누구도 안 된다. 심지어 대한변협의 회장이라든지 이러한 중립적인 제3자를 넣자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임의로 이 조건에 안 맞고 더구나 법률에 위반되는 정의당을 집어넣어서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 공문서를 행사하고 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자는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박영수 특검은 설치된 바도 없다. 현재 법원의 공소유지 검사로서 법원에 가서 그가 특별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은 허위 공문서에 의해서 임명된 자로서 그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 그의 행위는 법적인 효과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